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군사 역량 강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연합훈련 취소와 같은 미국의 선의의 조치에 북한은 도발 행위로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연말 시한을 앞두고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조급함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hoping that this belligerent attitude will convince President Trump to make some concessions. These are directed both 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이번 발사가 보여주기식 실험을 넘어 발사 간격이 크게 줄어든 연발 사격이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이번 발사의 간격을 이전 3분에서 30초로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해당 미사일 역량이 실험에서 훈련 단계로 진전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With the amount of tests that they're doing, it's likely that they've passed from merely testing to training. And so they're fielding these systems and they are training the crews to be able to launch these in time of war. 맥스웰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주한미군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미사일 발사에 과민 대응하진 않되 강화된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strengthen our defenses. We have to stop trying to appease him. Canceling exercises brings no goodwill from him. We need to maintain our deterrent posture, maintain our military readiness.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며 영내 우리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편 발사 다음 날 보도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하에 초대형 방사포 연발 시험 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전투 적용성을 점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역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조기에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은 28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고 신뢰 형성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또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 구축을 위한 외교적 절차에 다시 관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북 실무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EU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담배와 설탕과 같은 소비재 품목의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산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계류 수입은 거의 없어 북한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 폭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3분기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17억 9,906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재 이전 약 20억 달러의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제재 직후인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북한은 평양 등 일부 지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비재 품목의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설탕과 관련 제품이 3분기까지 2,990만 달러치가 수입돼 전년도 1,994만 달러보다 약 50% 늘어났고 담배는 4,789만 달러에서 6,130만 달러로 약 28%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 비누는 1,892만 달러치가 수입돼 약 31%, 식물성 수지 등의 제품은 715만 달러의 수입액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 가구류 제품도 3,590만 달러에서 4,572만 달러로 약 1,000만 달러가량 수입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일부 계층에게 필요한 소비재 품목의 수입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반면 산업 유지에 필요한 기계류 수입은 사실상 전무한데 북한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풀이됐습니다. The trouble for North Korean economy, though, is they're not importing any investment goods. So the longer-term future looks very dire if they're not importing any machinery.
한편 3분기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억 5천만 달러를 나타내 무역 적자액이 1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28일 퀸타나 보고관이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 납북 피해자 가족 등을 면담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일본 방문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대화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일본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내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번 방문 등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16명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한 것과 관련해 북송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인권단체와 법률단체 등의 확인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영상 소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남북한 형사범죄에 대한 공동수사와 남북한 범죄인 인도협정 등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거 청산 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웅기 변호사는 처벌받는 탈북민들도 남한 사회가 끌어안고 간다는 메시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범죄의 경우에만 남한 형법을 적용하는 형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선장과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중범죄자이고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